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청산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재산으로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재산이라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만약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거나 또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 채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또는 그 보증금 금액을 뺀 나머지 재산의 가치만 재산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시세가 1억짜리라고 했을 때 담보대출이 있고 담보대출 금액 현재 남아있는 채무 잔고가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만큼만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보증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공제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대표적으로 재산에 포함되는 물건에 해당하는데요. 이 자동차 또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잔존 채무 금액을 뺀 나머지 자동차 가치를 재산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는데요.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재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해약 환급금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있는지 그 확인서를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를 토대로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재산에 포함이 되겠죠. 또 중요한 재산 중에서는 퇴직금이 있어요.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통해서 그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중 2분의 1을 재산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을 재산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 전액이 재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퇴직금 전액이 무조건적으로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있는 보증금 있죠. 사업장 보증금은 전액이 재산으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사업장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미납이 있다는 사실을 그 건물주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보증금 중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재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상 처리하기도 하니까, 혹시라도 사업장에 월세를 미납한 게 있다 그렇다면 상담 과정에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많이 하시잖아요. 이 주식 잔고 또는 비트코인에 있는 비트코인의 잔고도 재산에 당연히 전액이 포함이 되세요. 이러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할 때 나의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하겠죠. 그러한 이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권계좌의 잔고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업비트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K뱅크를 통해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K뱅크 거래 내역에 업비트로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 업비트에 있는 잔고 내역을 법원에서 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재산으로 보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상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재산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 애매하다 한다면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재산으로 보는지 대표적으로 재산으로 보게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